네, 하이닥에 왔다. 오늘은요, 365 플러스 넷과 유정선 원장님 모시고 함께 해볼 텐데요. 자, 오늘의 주제는 폐렴 치료에서 예방까지예요. 오늘도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릴게요. 네. 병이 걸리면 우리가 외래 치료를 받기도 하고 입원 치료를 받기도 하잖아요. 그 기준이 뭔지 또 치료 방법과 차이점은 뭔지 좀 더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네. 일단은 폐렴 증상이 있다거나 1차 의료기관을 방문하든지 약간에는 응급실을 방문하든지 일단 입원과 외래 치료의 기준이 되는 거는 폐렴이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폐렴이 중증도를 보는 PSI라는 진단 기표가 있어요. 이게 중증도를 보는 지표인데 이 PSI 점수가 71점이 넘느냐 안 넘느냐를 기점으로 입원을 하냐 안 하냐를 결정을 합니다. 무조건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면 입원을 해야 돼요. 우리가 산소 포화도라는 게 보통은 이제 그래도 91% 2%는 넘어가야 되는데 90% 미만으로 떨어진다.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숨이 잘 안 그렇죠. 안 쉬어지고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산소를 빨리 주면서 항생제 치료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냥 바로 입원을 하게 되고요. 계산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 경우는. 그다음에 기저력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각각 기저력이 있으면 또 점수가 부여가 되거든요. 맥박수 너무 올라가고 혈압이 너무 떨어지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안 좋은 지표 중에 하나라서 그런 것들이 보이면은 거의 입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바이탈 사인이라고 해서 활력 징후라고 우리나라 말로 말을 하는데 그게 이제 혈압, 산소 포화도, 맥박수 그 세 가지는 어쨌든 이상이 있으면 거의 그냥 입원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이제 나이도 많지 않으시고 젊으신 분에서 이제 폐렴이 생겼고 열은 나지만 그렇게 크게 숨차지 않고 산소 포화도도 괜찮고 폐렴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약물 치료로 충분히 할 수 있다 라고 판단이 되면 외래에서 이제 약물 치료를 하되 그래도 1주일에서 2주 정도 약물 치료를 항생제 치료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할 때 일주일 치료 다 주는 의사는 없을 겁니다. 한 2, 3일 정도 약을 줘서 반응을 봐가면서 외래에서 계속 경과 관찰을 하는 치료를 진행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호흡기 내과에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굉장히 급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산소 포화도가 조금밖에 안 된다든지. 그러면 그 사람들은 먼저 이렇게 좀 관리를 하죠. 만성 폐쇄성 폐질환도 그렇고 지표가 다 정해져 있거든요. 지금과 비슷한 그런 지표들이 다 있는데 비슷비슷해요. 이제 일단은 어쨌든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면 빠르게 응급실에서 입원을 시킵니다. 상황에 따라서 거의 중환자실로 먼저 가는 경우도 있고요. 즉 우리가 기관삭간이라고 하죠. 인투베이션이라고 해서 기관삭간을 해야 되는 경우는 당연히 중환자실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기관삭간은 안 해도 되고 병실에서 볼 수 있을 정도의 그냥 나잘프롱이라고 하거든요. 코로 산소를 주는 4리터까지 산소를 주면서 92% 이상으로 산소가 유지가 잘 된다 라고 하면은 그냥 입원 병실에서 보는 건데 4리터까지 주고 있는데 간당간당하다. 내가 90% 정도 이렇게 계속 나온다. 그러면 병원마다 이게 치료실이라고 해서 병실에서 조금 더 중환자실로 바로 내릴 수 있는 위치한 곳에 중증 환자를 이렇게 집중 관리하는 병실을 해서 본다거나 상황에 따라서 중환자실에서 보면서 이제 바로 기관삭감을 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중증도가 높은 분들은 당연히 호흡기 내과에서는 조금 빠르게 봐야 돼요. 왜냐면 이게 별거 아니어 보여도 산소가 우리 뇌에서 공급하는 시간이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되게 보수적으로 보거든요. 5분이 산소가 공급이 안 됐다 뇌에 그러면 뇌의 이제 기능이 저는 떨어진다고 봐요. 그래서 결국에는 뇌사 상태에 빠진다거나 이런 것도 첫 5분이 되게 중요해요. 심폐소생술을 한다 해도 첫 5분간에 충분히 뇌로 산소가 갈 수 있을 정도로 흉부압박이나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다른 질환과 같이 폐렴도 치료만큼 예방이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예방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요즘 코로나도 있잖아요. 이것도 함께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어떤 바이러스성 질환이든 개인위생은 가장 중요합니다. 개인위생, 즉 예전에도 많이 강조는 됐었는데 실은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더더욱 많이 강조가 되고 있거든요. 손 잘 씻어야 되고 아주 쉬운 말인데 되게 어려워요. 생각보다 실천하기는. 마스크도 막상 쓰고 있으면 너무 답답하니까 실은 이거 잘 못 쓰고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 마스크를 꼭 좀 잘 쓰고 다녀야 되고 이게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내가 맞아요. 남한테 전파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개인 위생하는 게 일단 첫 번째고요. 그게 제일 중요하고, 왜냐면 아직까지 우리가 예방 주사가 없어요.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예방 주사가 있으면 예방 주사를 다 잘 맞으라라고 네. 공고를 하겠지만, 독감 예방 주사 잘 맞읍시다 말을 많이 하잖아요. 독감 예방 주사를 몇 명이 안 맞아버리면 안 맞은 사람이 걸려서 이제 전파자가 돼버리는 네,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예방접종이 없기 때문에 개인 위생을 잘 챙기는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감기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죠. 감기 바이러스도 예방접종이 딱히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내 면역력 증강과 개인 위생 관리. 네. 그래서 내 면역력 증강을 위해서는 당연히 푹 잠도 잘 자고, 종합 비타민제 하나 정도씩은 좀 챙겨 먹는 게 좋습니다. 지금 네. 저 같은 경우도 종합 비타민제 하나랑 유산균 하나랑 뭐 간 수치가 높으신 분들은 우르사도 하나 챙겨 드시라고, 여러 가지 그런 건강 보조 식품들 중에 필요한 것들만, 불필요한 것들까지 먹으면 오히려 간 수치를 높여서 더 안 좋을 수 있는데, 네. 꼭 필요한 것들은 좀 챙겨 먹읍시다라고 하고 있고요. 네. 세균성 폐렴은 예방 접종이 있어요. 우리가 바이러스성 폐렴은 실은 예방 접종이 없어요. 바이러스성 폐렴은 이제 생기면 어쩔 수 없이 경험적으로 치료를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네. 특히나 지금 코로나19 같은 경우가 그렇죠. 그런데 세균성 폐렴은 폐렴구균에 의한 폐렴은 가장 사망률이 높고 되게 치명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특히나 또 바이러스성 폐렴으로 왔을 때도 2차적인 세균성 감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균성 폐렴에 대한 예방접종은 꼭 필요해요. 특히나 폐렴구균에 의한 네. 예방접종. 이거는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뭐 젊은 사람들까지 다 맞으라고 권고하진 않아요. 근데 만 50세 이상의 사람들 중에 특히나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신부전 심근경색 협심증 같은 심혈관 질환이 있다거나 뇌혈관 질환이 있었던 분들, 네네. 이런 만성 질환자들, 아. 뭐 갑상선 호르몬의 질환이 아. 있다거나 여러 가지 만성 질환자분들은 내가 꾸준히 먹는 약이 있다라고 네. 하시는 분들은 꼭 예방접종을 맞으셔가지고 폐렴구균에 의해서 폐혈증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만성 기침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예방 방법들도 좀 잘 시행해 주시는 게 좋아요. 네. 미지근한 물 자주 마셔주고, 특히나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은 그 항원들을 피하는 것들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마스크 잘 쓰시고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유정선 원장님이 여러분들께 정말 좋은 정보를 주셨는데요.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요즘 우리 국민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맞아요. 걱정 많잖아요. 네, 맞아요. 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가 너무 장기화되고 있어서 네. 많은 분들이 실은 피해도 많이 보고 있고 걱정도 많이 하고 있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인 위생 잘 해주시고 손도 잘 씻고 마스크 잘 하고 해서 우리가 다 건강하게 이번 위기를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빨리 코로나19가 잠잠해지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다들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